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 1회 6교시 한국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역 시기에 처음으로 제작되었던 유물은 구석기, 기역, 청동기, 철기시대. 따라서 기역은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제작되었던 유물을 찾으면 되겠는데요. 정답은 3번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의 용도는 강가나 해안가에 이렇게 토기를 묻어서 이 토기 안에 먹을 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명도전은 철기 시대에 등장을 하고요. 주먹도끼는 구석기, 거친 무늬가 오른 청동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따라서 빗살무늬 토끼가 없더라도 나머지 3개는 시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8개조의 법, 고조선을 의미합니다. 고조선 특징으로는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하자면 삼국유사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했었던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에 포함을 해서 미송리식 토기도 고조선을 상징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은 주로 중개무역을 하였고요. 멸망은 중국의 한나라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부여는 행사로서 영고 그리고 사출도가 있었습니다. 동해는 책화, 족외혼 등이 있었고 사마는 소도, 농사로는 벼농사가 유명을 했습니다. 네, 2번까지 했고요. 3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고구려의 왕은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장수왕이죠. 정답을 찾아보면 1번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백제의 수도 한성을 점령한 것도 장수왕이 맞죠. 주의할 사항으로 한강 이북을 차지했던 것은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이 되겠습니다. 네,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왕으로 마한을 정복했고 평양성 전투를 고구려와 치른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요서, 산동, 큐슈 지역에 진출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칠지도를 전래한 이력도 있습니다. 진흥왕은 가장 대표적인 유물로는 순수비가 있고요. 대가야를 멸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을 신라가 확보한 시기의 왕이기도 하죠. 문무왕도 신라의 왕인데요. 진흥왕을 지우고 할게요. 문무왕은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이기도 하고요. 집사부 중시, 즉 시중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곧 왕권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남아있는 대왕암의 주인입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이고요. 기역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은 대조영이 건국, 고구려 계승이식, 삼성육부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명칭과 운영 방식이 독자적이었다. 발해입니다. 발해의 특징으로는 해동성국으로 불렸다는 게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했던 건 고려, 성리학을 도입했던 건 조선, 화성을 축조한 건 정조식이니까 조선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해를 조금만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대조영과 말갈 유민이 동모산에서 건국한 것이 발해의 시작인데요. 특징적인 왕으로는 무왕, 문왕, 선왕이 있겠습니다. 무왕은 당나라와 사이가 안 좋았고요. 문왕은 당나라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왕은 발해에 전성기를 보낸 왕이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 무왕 시기에는 장수였던 장문우를 파견해서 산동반도를 공격한 이력이 있었고요. 문왕 시기에는 위에서 언급했던 삼성육부가 도입이 되고 수도를 상경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가 개설이 됩니다. 선왕 시기의 전성기였으니 발해를 해동성국으로 부르게 됐고요. 네, 위에서 설명이 됐던 당의 삼성육부, 그 다음에 해동성국, 대조영의 건국은 다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우고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제도는 고구려 고국천왕 때 농민몰락 방지를 위해 실시했다. 진대법이 되겠습니다. 진대법의 내용은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도록 하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국천왕을 조금 살펴보자면 고국천왕은 오부를 개편하게 되는데요. 이 오부를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게 합니다. 그리고 왕위에 대한 상속을 부자상속으로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진대법을 실시합니다.
이상이 고국천왕이고요. 음서제는 고려 시기, 고위 관료의 등용문이었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음자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골품제는 법흥왕 시기니까 신라가 되겠습니다. 과전법은 고려 말기 공양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시기적으로도 세 개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6번입니다. 기역에 들어갈 인물은 서경천도운동, 고려의 서경천도운동, 묘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지상 등도 있겠습니다. 정답을 찾아보면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조금만 설명하자면은 나라 이름을 대위국, 연호를 천계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서경을 길지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금을 정벌하고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대조됐던 건 김부식의 개경 귀족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을 한번 볼게요. 담증은 고구려 승려인데요. 담증이 한 역할로는 종이를 일본에다가 전파한, 즉 전래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지우고 할게요. 이익은 조선의 실학자죠. 한전론을 주장한 실학자가 되겠습니다. 즉 중농학파라고도 불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황인데요. 조선 시기의 인물로 이기이원론을 주장하였으며 이후 남인하고 연관이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6번이었고요. 7번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 청나라는 군신관계를 요구. 네, 이 시기는 청나라가 국호를 변경하고 나서 청나라의 홍타이지가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를 했지요. 이것을 조선이 거부하면서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에 조선의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하여 맞섰지만 결국에는 굴복한 이 사건. 삼전도의 굴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병인양요는 1866년 고종 친정 직전 대원군 시기가 되겠고요. 임진왜란은 1592년 직전이고요. 청일전쟁은 1894년이 되겠습니다. 2번, 4번은 근대니까 적합하지 않고요. 임진왜란이 시기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묻는 게 청나라와 남한산성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병자호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우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8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고려 때 직위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뉘어서 관직 복무 직역의 대가로 공무를 수취할 수 있는 전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 네, 동그라미에 힌트가 있죠. 전지와 시지를 얻을 수 있는 전식과 설명하는 8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전식과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를 설명을 하자면 노급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급은 마을 읍자인데요. 신라 시기에 관료들에게 일정 지역에 일정 지역의 경제적 수치를 허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제적 수치는 마을이 단위였기 때문에 토지와 노동력 둘 다를 의미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8번이었고요. 이제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설명을 안 드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서상품가는 통일신라 시기에 원성왕이 실시를 했던 건데요. 관리를 선발하는데 유교정치 사상에 입각하여 선발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했던 당시 귀족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실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수관급제는 조선의 성종이 실시했던 제도인데요. 국가가 수조권을 대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국가가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더 강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8번이었고요. 이제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9번이고요. 기역의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 고려 시기 신분 중에 귀족과 양빈 사이에 해당하는 기역은 향리, 서리, 남반 등이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 세 개에 해당하지 않는 노비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이제 나머지 세 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서리는 중앙관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고요. 남반은 궁중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향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특별히 호족 출신 향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일반 향리와 구별이 되고요.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였습니다. 명칭은 호장이 되겠고요.
이들은 과거를 통해서 귀족으로 진출이 가능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0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세종, 집현전, 조선의 세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서사제, 훈민정음, 칠정산, 대마도. 이 시기니까 이종무가 되겠습니다. 세종 시기의 정책을 찾는 거니까 496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김종서가 힌트가 되겠죠. 강동육주는 고려 시기, 거란의 1차 침입 시기죠. 서희가 되겠습니다. 동북구성은 1108년 윤관이 세운 것으로 여진과 전쟁을 한 것이죠. 천리장성은 두 개가 있는데요. 거란의 3차 침입 시기에 전쟁 이후에 세웠던 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개소문 시기에 세웠던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운동. 일본의 강요로 차관, 갚아서 국권을 회복하자. 대구 서상돈.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당시에 국채보상운동은 금주 금연을 통해서 차관을 갚으려고 시도를 하였고요. 중심 도시는 대구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서상돈과 김광재 등이 있었고요. 이를 대한매일신보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상층민의 참여가 저조한 바람에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나머지 선지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우겠습니다. 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 시기이고요. 내용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지우겠습니다. 3번은 방금 했으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네, 분화로드 운동은 1920년대 문맹퇴치 운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탁통치 반대 운동은 1945년, 46년 모스크바 삼상회의 직후에 펼쳐졌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영조 시기 군역 부담을 줄여 주기 실시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농민들이 납부할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주었다.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균형법에 대한 설명은 위에 나와 있으니 다른 것들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호패법은 태종 시기에 실시했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 제도와 유사하다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정법은 인조 시기에 실시했던 건데요. 흉년과 관계없이 전세를 1결당 4두로 고정한 것입니다. 대동법은 광해군 시기에 실시했던 제도가 되겠는데요. 광해군 시기에는 경기도에만 국한되어 시행했다가 이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과세 기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1번, 2번, 4번이 지워지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우고 넘어갈게요. 13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남북의 협력 과정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기존으로 나와 있는 건 죄송합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금강산 관광 사업도 적합할 것 같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도 통일과 관련된 선언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우고. 방공령은 1889년에 실시했던 건데요. 그 근거가 1883년에 조일통상 장정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조선은 쌀의 수출을 막을 수 있는 방공령, 그 다음에 물건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관세를 얻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해달라는 최애국 대우를 얻어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방공령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14번입니다. 대원군의 정책 1863년부터 1873년 고종이 친정을 한 시기까지가 대원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의 정책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경복궁 중건, 그 다음에 서원철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2담로 설치는 무령왕, 노비양건법은 고려 광종이 되겠습니다. 대원군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대원군은 왕권의 제한을 가하던 비변사를 축소시켰으며 법전이었던 대전외통, 육전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기틀을 마련을 하였고요. 경복궁을 중건하였으며 백성들의 세금을 돈 먹는 서원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전사업, 호포제, 사창제 등을 통해서 민생 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원정리, 경복궁 중건이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군대의 명칭은 개항 이후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식 군대인 별기군 군을 창설하고 구식 군대의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우영에서 2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식 군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고요. 188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모군란을 찾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모군란 내의 내용이었던 별기군을 찾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별기군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를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모군란의 직접적인 배경은 선해청 도봉소 사건이 되겠습니다. 급여를 가지고 장난을 친 사건이죠. 네. 그리고 삼별초 시기는 고려 시기가 되겠고요. 이들은 대몽황쟁 시기에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신라가 아니라 화량도는 신라 시기고요. 그리고 한국광복군은 1940년이 되겠습니다.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우고 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갈게요. 16번입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기역의 역사적 의의,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개혁, 반봉건 성격, 일본을 비롯한 외세 침략을 물리치려는 반침략 성격, 동학농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무신정변은 고려식인데 양반이 등장하면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겠죠. 나당전쟁도 시기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7세기인데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반침략적 성격과 반봉건적 성격을 둘 다 띠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1920년대 실시했던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성격을 만족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워지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작품들이 제작된 시기에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거 두 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의 발달이 되겠습니다. 예시로는 탈춤, 판소리, 한글 소설, 이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고 양반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시기를 찾아보자면 신라는 왜 조선술을 전해주었다. 삼국시대니까 적합하지 않고요. 한글 소설이 들어가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송해 기술을 받아들여서 고려 청자의 제작이 시작되었다. 12세기가 되겠고요. 몽골을 물리치려는 염원으로 팔문대장경을 제작한 시기는 고려 대몽황쟁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8번으로 넘어갈게요.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회사령 정답이 되겠고요. 3회 중식 계획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토지조사 사업도 회사령과 같은 시기가 적합하고요. 금융실령제는 김영삼 정부 다시 쓰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문민정부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위유 문제에 관련 있는 일제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도 실시합니다. 총독부 폭파가 대표적이죠. IMF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김영삼 정부의 대표적인 사건과 정책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9번이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3.1운동 이후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단체가 통합됐다. 그래서 수립이 되었다.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채택, 연통제 교통국,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지우고 임시정부를 조금 설명하는 것으로 할게요.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겪고 나서 우리 민족의 결집된 독립운동을 추구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단체의 필요성이겠죠.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부이고요. 민주주의에 입각한 임시헌법을 만들고 삼권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정부를 추구합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교통국 이륙양이 있겠고요. 그리고 연통제가 있겠습니다. 독판, 군감, 면감이 되겠고요. 그리고 애국공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독립공채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독립신문, 한일관계 사료집, 을 만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여기까지가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나머지 선지를 설명할게요. 칩강소는 동학농민운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는 서재필이 핵심 인물이 되겠고요.
조선어 연구회는 1921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각야날 잡지 한글을 간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1, 2, 3번은 자동으로 지워지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20번이고요) 기억에 들어갈 사건은 이승만 정부의 붕괴 과정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겪게 된 기억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고요. 이것은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1960년이고요. 나머지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0월 유시는 박정희 정부 시기니까 한참 뒤가 되겠고요.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이니까 한참 이후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은 현행헌법으로 지금도 이 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도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은 29년 힌트가 되겠습니다. 조선 여학생 박기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학생이었습니다. 일본 학생과 이 일본 학생의 이름은 후쿠다였는데요. 이를 말리던 조선 학생 박준채가 충돌하게 됩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일본 학생에게 유리하게 처리를 하자 조선 학생들이 일본 차별 중지, 민족 차별 중지, 식민지 교육제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시위를 벌인 단체가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 다시 쓸게요. 광주 지역 학생 총궐기가 되겠고요. 이는 전국구의 항일투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관에도 합류를 하게 되고요.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3.1 운동 이후에 민족 최대의 항일 운동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을미사변은 1895년이죠. 그리고 갑신정변은 1884년,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초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2번이고요) 대한독립군총사령관 봉오동 전투. 죄송합니다.
4번 봉오동 전투.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네, 확실해졌습니다. 홍범도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김구는 특별 키워드로 한인애국단, 그리고 주석 이후에 실시했던 한국광복군이 연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김옥규는 갑신정변, 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서재필은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4번이 지워지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23번으로 넘어갈게요. 기역에 들어갈 기관은 재헌국회는 광복 이후 친일파 청산, 힌트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열광에 따라 반민특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공 우선의 정책을 추구하던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4번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반민특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민특위, 이른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진 반민특위는 재헌국회 시기에 반민법을 토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반민특위인데요. 반민특위 휘하에는 특별경찰대라고 불리는 특경대, 그리고 재판을 특별히 실시할 수 있는 특별재판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민특위가 일을 하던 도중에 내용에서 나와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반민특위 습격사건, 그리고 반민특위의 휘하에 있었던 특경대를 해산시켜버리면서 반민특위의 힘을 약하게 만들었고요. 결국엔 해체가 되게 됩니다. 이 시기가 1949년 8월이었으니까 반민법이 만들어졌던 1948년에 이어서 불과 1년밖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머지 헌재들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변사는 삼포해란 시기에 설치가 되어서 대원군 시기에 약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1910년에 설치가 되어서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그 역할을 유지하다가 김영삼 정부 때 폭파가 되죠. 그리고 통리기무하문은 최초의 개혁 개화 정책 추진 기관이었습니다.
시기는 1880년대 초가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쓰겠습니다. 1880년대 초. 그래서 1, 2, 3번은 정답이 됐었고요.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억에 들어갈 사건은 기억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한 이분. 이분은 6.25 전쟁에 참여하셨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6.25 전쟁을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됐죠. 이에 따라서 유엔군이 파견이 됐고요. 유엔군의 파견에도 전세를 회복하지 못했던 우리 군사들은 결국에는 낙동강대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이를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가 되게 되고요. 전세를 몰아서 압록강까지 도달했던 우리 국군은 중국군의 참전으로 다시 전세가 밀리게 되고요. 휴전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반대했던 이승만은 반공포로를 석방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6.25 전쟁의 흐름 순서였고요. 나머지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25 전쟁은 정답이 되겠고요. 1950년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이보다 10년 뒤인 1960년이 되겠고요. 베트남과 미국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참전을 해서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청산리 대첩은 1920년 김저진 장군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소성 전투는 나당 전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2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을사조약의 결과, 통감부 설치, 그리고 외교권이 들어가 있는 4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은 통감부를 설치하기도 하였고 여기에 들어갈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해간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이 부임이 하게 되고요. 이후에 안중근에게 저격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1909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한탄하던 장지연은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것을 신문에 기고하게 되고요. 을사의병 헤이그 특사가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척하비는 대원군식이고요. 조선통신사는 임란 이후 에도막부 시기가 되겠습니다.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 시기이고요. 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해설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